자, 오늘 다룰 이 개념 하나,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수천만 원? 아니 그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, 이건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. 가족이나 사업 파트너랑 거래할 때 있잖아요. 이게 기가 막힌 절세 전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치명적인 세금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. 과연 어느 쪽일까요? 오늘 그 갈림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보시는 것처럼요, 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는 게 정말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. 한쪽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확 줄이는 절세의 기회가 되고, 다른 한쪽은 글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는 거죠. 그럼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대체 뭘까요? 네,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, 바로 그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특수관계인. 이 개념부터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. 도대체 특수관계인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? 일단 세법에서는 이렇게 좀 어렵게 정의를 하는데요. 이걸 아주 간단하게 풀어서 말하면 서로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제값, 그러니까 시장 가격대로 안 하고 좀 봐주면서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, 이걸 말하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복잡한 법률 용어 다 걷어내고 핵심만 딱 보면요, 이거예요. 이거 진짜 시장에서 한 정상적인 거래야? 아니면 그냥 가족끼리, 아는 사이끼리 봐주기식으로 한 거래야? 이걸 구분하려고 만든 개념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과세당국 입장에선 일종의 필터 같은 거예요.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보는 걸까요?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. 바로 조세평등주의 때문이에요. 누구는 꼬박꼬박 정상적으로 세금 다 내는데 누구는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면 이거 불공평하잖아요. 그래서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하면서 시가랑 너무 다르게 했다? 그러면 과세관청이 어허, 원래 이 가격으로 거래한 걸로 칩시다 하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부과해버리는 겁니다. 무섭죠? 자,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첫 번째 함정이 딱 나타나거든요. 뭐냐면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어떤 세금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. 이걸 하나로만 생각하고 접근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. 네, 바로 이 지점이에요.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.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 기준으로 우린 특수관계 아니네? 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터졌을 때 상속증여세법 잣대를 들이대니까 네? 우리가 특수관계라고요? 하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.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. 자, 왼쪽 법인세나 소득세법을 먼저 볼게요. 여기서는 보통 지분율 1% 미만인 소액주주, 특수관계 아니라고 봐줍니다. 직원이나 임원도 일반적으로는 아니고요. 그런데 오른쪽 상속 및 증여세법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180도 달라져요. 주주가 30%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바로 특수관계인이 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직원이나 임원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다를까요? 상속증여세법은 아무래도 부의 무상이전을 막는 게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활동을 보는 법인세법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세금이 관련된 거래냐에 따라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들어보니까 되게 복잡하죠?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그럼 이 복잡한 규칙들을 그냥 피하기만 해야 할까요? 아닙니다. 여기서부터가 진짜 절세 전략의 시작이에요. 놀랍게도 이 골치 아픈 규정 안에 바로 그 해결책이 숨어 있습니다. 그 비밀이 뭐냐면요. 바로 이겁니다. 이 모든 까다로운 규제들, 세금 폭탄의 위험, 이게 전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. 그럼 답은 뭘까요? 맞습니다. 의외로 간단하죠. 애초에 거래의 판 자체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, 즉 비특수관계인 사람과 짜면 되는 겁니다. 전략적인 접근법은 아주 간단해요. 딱 3단계입니다. 첫째, 내가 이 거래로 뭘 얻고 싶은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한다. 둘째,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는 비특수관계인과 거래하도록 판을 짠다. 그리고 셋째, 합법적으로 불이익은 싹 피하면서 내가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. 아주 깔끔하죠?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? 이게 훨씬 와닿으실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부동산을 시세보다 좀 싸게 넘기고 싶어요. 이걸 가족한테 하면 바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겠죠. 하지만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, 즉
비특수관계인한테는 어느 정도 싸게 팔아도 세무당국이 문제 삼지 않아요. 또 다른 예로 내가 가진 비상장 주식을 정리하고 싶은데 이걸 비특수관계 법인에 넘기면 복잡한 증여세니 뭐니 하는 이슈 없이 깔끔하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거래 상대를 누구로 정하느냐. 딱 이 차이 하나가 세금의 결과를 이렇게 180도 바꿔놓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이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, 이걸 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결국 이 개념은 보시는 것처럼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. 모르면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죠. 하지만 이걸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남들은 못 쓰는 합법적인 절세 전략, 즉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걸림돌이냐 기회냐, 그 결과를 가르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이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뿐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의 사업, 여러분의 자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앞으로 마주하게 될 다음 거래, 오늘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그 거래는 이제 기회가 될까요? 아니면 여전히 걸림돌로 남을까요? 그 선택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.